콘에디슨의 전기 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퀸즈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했습니다. 뉴욕시가 건축 현장의 비계와 창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땡큐 프롬 코리아 감사단이 뉴욕을 방문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콘에디슨의 전기 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콘에디슨의 전기 가스 요금이 다음 달부터 인상됨에 따라 월 평균 전기 요금이 14달러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년 1월에는 7달러, 2025년 1월에는 2.50달러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가스 요금의 경우에도 다음 달 평균 17달러 인상이 예상되며 내년 1월에는 15달러, 2025년에는 또다시 15달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콘에디슨 측은 올해에만 25억 달러의 재산세를 뉴욕시에 지불했다며 회사가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콘에디슨의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이 단순히 회사의 이윤을 올리기 위한 목표라며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콘에디슨은 작년 초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올해 1월 1일부터 전기요금을 11.2%, 가스요금을 18.2% 인상하는 1년 인상안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수치가 변경됐고 인상안은 3개년 계획으로 늘어났습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사망자 3명 중에 1명 이상이 퀸즈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영리단체 교통대안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말까지 6개월간 뉴욕시 5개 보로에서 112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35.7%에 해당하는 40명은 퀸즈 지역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퀸즈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무려 43%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올 상반기 뉴욕시 5개 보로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전원이 퀸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뉴욕시 전체 사망자 수는 2021년 121명, 2022년 113명에 비해 감소하긴 했지만 뉴욕시가 2014년부터 교통사고 사망자 0명을 목표로 시행해 오고 있는 비전제로 정책기간의 전체 평균보다는 6.7% 늘었습니다. 교통대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우 보행자와 노인들의 피해는 적었고 뉴욕시 내 자전거 운전자 사망자 수는 18명으로 비전제로 시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는 자전거 전용 도로를 건설하면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사망률을 29% 줄일 수 있다며 자전거 보호도로 건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지난해 자전거 보호도로 30마일 건설을 계획했지만 19.2마일 건설에 그쳤고 올해 역시 50마일 목표치 중 5마일 미만을 건설한 상태입니다. 뉴욕시가 도시의 흉물이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 현장의 비계와 창고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 전역에 보기 흉한 푸른색의 비계가 무려 400마일에 달한다며 이 비계는 인도의 햇빛을 차단하고 인근 가게에 대한 출입을 방해하며 심지어 우범지대로 전락,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요커의 안전을 위해 비계와 건축 창고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이 된 반면 범죄 행위에 안전한 피난처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시 빌딩국은 건축 현장 창고가 무려 9,000개에 달하며 이 창고 대부분이 설립 1년이 지난 것은 물론 평균 500일이 넘었고 3년 이상 그대로 있는 곳도 1,000개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창고가 맨하탄이 261개에 달했고 브루클린은 62개, 브롱스가 37개, 퀸즈가 26개,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2개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비계와 창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1년 단위인 안전 검사 시기를 90일로 조정하고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 건당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땡큐 프롬 코리아 감사단이 뉴욕을 방문해 한국전쟁 참전 국가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비영리단체 품앗이 운동본부가 매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 6.25 한국 참전에 참전했던 국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땡큐 프롬 코리아 감사단이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22일 뉴욕을 찾았습니다. 품앗이 운동본부 임원과 스태프, 학생 등 32명은 뉴욕 도착 다음 날인 23일 플러싱 키세나 공원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용사비를 방문하고 감사의 시 낭독, 감사 편지 전달 등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품앗이 운동본부는 매해 감사 편지 쓰기 공모전을 실시해 해외 방문 감사단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뉴욕시 의원으로 시정부 기금 지원 등 참전비 건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좌니우 뉴욕주 상원 의원도 이날 행사에 참석해 키세나 공원 참전비는 시정부와 한인 커뮤니티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참전비라며 특히 마지막 단계에서 건립기금 부족으로 한인 사회가 애를 태울 때 모자른 기금 전액을 후원한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인 이경재 품앗이 운동본부 이사장이 이끄는 땡큐 프롬 코리아 감사단은 뉴욕을 시작으로 뉴저지, 워싱턴 DC 등을 방문해 감사 퍼포먼스를 벌인 뒤 오는 29일 한국으로 되돌아갑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일 스칼라또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장, 하세종 수석 부회장, 홍성은 회장, 박윤영 한인권익신장위원회 회장, 정홍균 변호사를 비롯한 한인사회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실업보험 비용 충당을 위해 뉴욕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대출받은 수십억 달러에 대해 이번 주부터 뉴욕주 고용주들에게 추가 수수료가 부과됐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당시 공공장소와 사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약 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 뉴욕주는 급격한 실업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현재 연방정부에 약 65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비용 충당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주 가운데 뉴욕주는 유일하게 고용주에게 부채 비용을 갚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주에서는 연방 코로나 구제 기금을 활용해 차입금을 상환하고 이자 비용을 충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주의 고용주들은 일반 실업보험 비용과 월 수수료,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뉴욕주 비즈니스위원회는 추가 수수료가 월별 비용 상승의 형태로 고용주들에게 부과될 것이며 대출금이 완벽하게 상환되는 날까지 계산하면 추가 수수료로 인해 뉴욕주 실업보험 부채액은 총 100억 달러가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를 비롯한 주정부 관리들은 부채 탕감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라며 추가 수수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업계에서는 추가 수수료가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며 주 의원들이 작년에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 주정부가 남부 리오그란데 강에 수중 장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빅 그레거 공화당 소속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리오그란데강에 부유식 수중 장벽을 설치해 국경을 지키려는 텍사스주의 권리를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거 주지사는 지난 20일 연방 법무부가 텍사스주에 서한을 보내 리오그란데강에 수중장벽을 설치하면 텍사스 주정부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우리는 이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거 주지사는 이 모든 일이 당신, 즉 바이든 대통령이 외부 침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는 24일, 즉 어제 오후 2시까지 수중장벽을 철거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레거 주지사가 연방정부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고 법정에서 만나자고 강경 대응함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될 경우 대통령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전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 미국 정치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폴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유권자 2,0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이 57%에 달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자의 87%, 무당층의 47%가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은 31%에 그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유죄라는 답변이 42%에 달한 반면 무죄라는 답변도 36%, 정치적 기소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20%로 나타났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다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55%로 절반을 넘었으며 45%만이 계속 경선에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0%는 사퇴를 주장한 반면 공화당은 약 30%만이 사퇴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또 응답자 56%는 추가 기소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고 3분의 2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유층 자녀들이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일반적 인식이 다시 한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라지체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팀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명문대 입시 결과를 추적한 결과 SAT 성적이 같아도 연소득 61만 달러 이상의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자녀들이 일반 수험생보다 합격 가능성이 34%나 높았습니다. 또 초부유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 상위 0.1% 가정 자녀들의 명문대 합격 가능성은 일반 가정 수험생보다 거의 2배가량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다트머스대는 0.1% 가정 수험생의 합격 가능성이 평범한 가정 출신보다 무려 5배가 높았습니다. 또 아이비리그 대학 등 12개 대학 학생 6명 중에 1명은 경제력 상위 1% 가정의 자녀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부유층 가정학생들의 명문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은 고액 기부자 우대, 동문자녀 우대 등에 따른 것이며 공립고가 아닌 사립고 출신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외에도 펜싱 등 특수 스포츠 종목 특기생 입학 제도도 부유층만이 이 종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층 자녀에게 유리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기업 공개 IPO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뷰티 브랜드 ODT 테크가 기업 상장에 성공하면서 기업 공개 시장이 1년 6개월간의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공개 시장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면서 미 증시가 52주 신고가가 예상될 정도로 상승세를 보이자 투자자들이 상승장에서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시 투기적 베팅을 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기업 공개를 준비하는 업체들도 시장 침체기에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체질이 훨씬 강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을 사로잡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마케팅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 클라비오, 차량 공유 플랫폼 투로, 독일 신발업체 버겐스타, 식료품 배달업체 인스타카트 등이 상장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업 공개 시장이 2020년이나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여전히 보수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 10명 중에 7명이 향후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미국 기업 소속 경제 전문가 52명을 대상으로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향후 12개월 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1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 이하라는 답변이 약 절반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20%포인트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1년의 경기 침체 확률이 25% 이하라고 답변한 경제 전문가도 4명 중 1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제 전문가들은 자신이 소속된 기업의 이익도 실제로 증가하는 등 낙관적 예측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응답자 절반은 2분기 임금의 변동이 없었다고 답한 반면 49%는 임금이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임금 증가 답변은 4월 조사 때 40%보다 9%포인트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으로 2% 가까이 상승하며 최근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NBC 등은 9월 인도 예정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78.74달러로 전날보다 1.67달러, 약 2.2%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24일 이후 3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82.74달러로 전날보다 1.67달러, 2.2% 상승하며 지난 4월 19일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처럼 유가가 폭등한 것은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과 오펙 플러스 등의 감산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4주째 오름세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또 미국의 긴축 기조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중국의 추가 부양책으로 중국이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분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40세 이후라도 활발한 신체활동, 금연, 오피오이드 미복용 등 8가지 생활 습관을 지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대 24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제왕군인청 산하 보스턴병원 연구팀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72만 명의 의료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활발한 신체활동, 금연, 절주, 잠 잘 자기, 좋은 식습관, 스트레스 최소화, 긍정적 사회관계, 오피오이드 중독 벗어나기 등 8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장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은 저조한 신체 활동, 오피오이드 중독, 흡연 등으로 사망 위험을 각각 35%에서 40%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스트레스와 과음, 잘못된 식습관, 열악한 수면도 각각 사망 위험을 약 20%씩 높이며 긍정적 사회관계가 부족할 때도 사망 위험이 5% 늘어납니다. 특히 이 연구는 조사 대상이 무려 72만 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더욱 믿을 만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50대나 60대부터 이 같은 습관을 실천해도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거주 30대 한인 부부가 약 10,000명분의 마리화나 4.5k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밀반입한 혐의로 한국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역대급 홍수 피해가 발생한 허드슨밸리 4개 카운티 등 뉴욕주 8개 카운티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복구 자금의 75%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게 됐습니다. 캐시 호클 뉴욕 주지사가 2개 민간단체에 $100만 예산을 지원해
매춘부의 건강을 돌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자 불법 매춘을 조장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고위임원이 플로리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도 업무 시간을 속여 임금을 타는 사실이 드러나 전격 파면됐습니다. 좀비 마약 펜타닐의 원료 생산지인 중국이 국제협력의 대가로 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관련된 미국의 제재 일부를 해제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가 크레딧 스위스가 한인 황성국 씨의 아케고스 투자 거래로 인한 파생상품 피해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연준에 2억 7천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쯤 브롱스 이스트 180번가 스트리트 크로토나 파크웨이에서 미니밴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불이 나면서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트리스 업체 아메리칸 슬립 조사 결과 전국에서 가장 수면이 부족한 주는 캘리포니아주이며 메릴랜드주, 뉴욕주 순으로 수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9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7월 2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